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코스피가 또다시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500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멀리서 보니까 지금은 좀 바닥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전, 6년 전 그때 고점인 2600 라인, 그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33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충분히 버틸 수 있겠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엉덩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가끔 댓글에 이러한 댓글이 달릴 수 있습니다. 기리세 주식 노트라고 적혀 있어서 당연히 뭐 기리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수상하죠. 뭐 프로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료 상담 신청을 하라니 말하니, 혹은 뭐 다른 댓글로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담을 해라 아니면은 뭐 결제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저 기리스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 개인 상담을 할 실력도 되지 않고 설령 실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런 거는 100% 사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기릴과 함께 오늘은 2월 5일이네요. 벌써 2월이 시작되었고 2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0.1% 하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냥 보합권이라 말할 수 있고, 이제는 또 중요한 라인까지 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500에서 2550 라인, 과연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안 그래도 아마 많은 기르분들이 야, 이 정도면은 좀 반등을 한 거 아니냐, 또다시 박스권이면은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 길이 또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결과는 까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번 주 일단 2500을 뚫고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2550 이 라인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두 번 연속 음봉 나오고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 터진 양봉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7만전자 갈지에 대한 그러한 회의적인 시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항상 약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121선도 이제야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주는 코스피는 쉬어가는 그 대신에 코스닥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3.4%나 올랐죠. 특히 개인 투자자 특성상 코스닥이 조금 더 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계좌가 조금 더 탄력적일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계속 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 연기금은 또다시 크게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 결국은 박스피니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면 한 10% 20% 정도 현금 비중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100%다 현금 비중 만들어서 난 인버스 살래, 이것도 당연히 좋은 투자가 될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그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 버리면은 우리의 멘탈이 매우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면 그냥 조금의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하고, 다시 또 떨어지면 그걸로 또 매수하고, 박스권이 계속 나타난다면 또 좋은 점이 그거겠죠. 그냥 위에 올라가면 팔고 그 다음에 아래 또 내려가면 또 사고, 하지만 그거를 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르분들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현금 비중, 뭐 적게는 한 10% 20% 많게는 40% 50%이 정도로만 샀다 팔았다면서 이제 주식 수량을 늘리고 결국은 또다시 급등하는 그런 코스피 코스닥이 나타날 텐데, 그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 둘씩 나무를 심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은 연기금의 매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수가 혹시나 멈추지 않는지, 그렇다면 이제 증시는 또 박스권 상단에 부딪혀서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 환율이 무려 24원이나 급등해서 어느새 1251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갑자기 쭉 고개를 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도가 진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WTI는 또다시 많이 하락했습니다. 73.39달러. 과연 이 녀석은 이제 다시 70달러를 깨고 내려갈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의 최근 3개월
6개월 선물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다만 옵션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대세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2800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확률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둡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콜옵션의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은 장 중반에는 오르나 싶더니 마지막에는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 0.3% 하락, 나스닥 1.5% 하락, S&P 500 1% 하락.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일단은 이번 주는 최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코스닥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미국장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 인상 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증시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지표는 10시 반에 딱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비노 고용지수가 있고 예상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까보니까 51만 명이 나왔죠. 야, 이게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용이 좋고, 아래쪽에 보시는 실업률도 예상은 3.6이었고 전달은 3.5인데 그런데 3.4가 나온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충격적인 데이터인데, 미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해도 고용이 오히려 좋아지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정도의 데이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결국은 또다시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한두 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기에 이틀 전 미국 증시는 조금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딱 10시 반에 나왔다고 했죠. 10시 반에 저 데이터가 나오니까 환율이 깜짝 놀라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미국만 좋은 데이터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과연 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어 이때까지 열심히 샀던 외국인이 조금은 매도로 돌아서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많이 급락하긴 했죠. 항상 급락하고 나면은 또다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뭐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고, 그 정도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 되돌릴 흐름이 나온다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또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환율이랑 외국인의 매동 우리가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이런 소식은 좋았습니다. 바로 애플, 킹플 황플이죠. 분명 실적이 나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3%인가 그 정도 하락하고 있었는데 결국 장 열리니까 그냥 2.4% 오르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애플은 또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까 혹시나 증시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냥 단기 조정에 그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오죠. 애플이 버틴다면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큰 움직임 없고, 그래서 코스피는 미국장이 조금 하락했으니까 한 0.5% 정도 하락해서 출발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 바로 급등한 환율. 물론 하루하루 환율에 외국인의 매동이 급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주 외국인의 매동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락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되지 않고, 고용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인플레 걱정은 분명 생겼지만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파월이 인플레가 잠잠해진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 이러한 호재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며, 아마도 내일 열리는 미국 증시, 미국 선물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꺼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혹시나 환율 급등이 조금 더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또 흔들린다면 그때는 추가 하락을 걱정하며 현금 비중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또 섹터별로는 또 다를 겁니다. 결국 이번 주에 뜨거웠던 주식은 또 갈 수 있는데, 우주항공, 메타버스, 원격의료, STO, 조선, 빅테크, 2차전지 요 기업들 중에서 이번 주에도 달릴 애들이 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쉬었던 로봇과 AI는 이번 주까지 쉬일지 아니면 다시 달릴지, 혹은 쉬어간다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정리를 해봤고, 이제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많이 파는 연기금, 그 다음에 최근 들어 계속 쓸어담는 외국인, 이 와중에 둘 다 뭘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번 주에 무엇을 샀는가? LG 엔솔, 네이버, LNF, 삼성 SDI, SK하이닉스,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LG전자, 기아, 삼성중공업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LG엔솔, NNF,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2차전지 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가 오는 주에도 나타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엔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삼성중공업, 기아, KB금융, 에코프로. 여기까지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러한 반도체와 그리고 2차전지를 여기도 같이 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개인분들은 뭘 사고 있을까요? 고퍼스, LG생건, 포스코홀딩스, 3기 EV,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코스닥인버스, 한국전력 이렇게 매수하는 걸 봤을 때 일단 개인분들은 여기가 박스 상단이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보고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증시가 또 어떻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공모주가 미쳤죠. 오브진이 따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주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흐름을 우리가 좀 타야겠네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부동산이 저점을 지지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주가가 쭉 빠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배당을 결정했는데 0.6%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특히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차 치킨 게임이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 소식이 나온 지 조금 시간이 지난데 포드도 가격 인하를 시작을 했다고 하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4분기 영업 손실이 1.7조나 나왔다고 하죠. 170억도 아니라 1700억도 아니라 1.7조나 적자가 나왔다는 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가 적자 전환한 거는 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하이닉스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바닥 아니겠냐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는 거겠죠. 수요일날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목요일에 파월이 비둘기쇼를 보여줬습니다. 0.25 인상 플러스 금리 인상이 곧 멈출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진짜로 멈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언팩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XR에 도전을 한다고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관심있게 봐야 되며 이번 주에 메타버스가 이 뉴스의 힘을 받고 쭉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금융주 이제는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융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진짜 슈퍼사이클 작년에는 안 왔지만 올해는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빠르게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증권형 토큰 STO 가이드 공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뉴스에 팔할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해외 단체 여행을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 일본 등 방역 규제 강화국은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샘에서 주요 품목 5%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입니다. 이때 전후로는 또 증시가 힘이 없을 수 있겠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MSCI 분기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데 편입 시 800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 전망된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네이버 AI 전문회사 설립 추진, 제공 시 기한 계속 AI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실적 발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2월 26일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력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왕이면 스크린샷 찍어서 매일 아침에 확인하시면 좋겠죠. 다만 이러한 일정이 중간중간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기리시 최소한으로 이런 부분은 줄이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또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의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양봉 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